2023년 2월 15일입니다. 실전 경매 제 46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분 경매 접근 방법 해가지고요. 우리 지난 45강에서는 낙찰 후에 대금, 매각 대금 미납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작업 한 물건, 니은과 니을 한 끗 차이다.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경매를 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그냥 너무 깊게 그 생각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경매 취하동이 있습니다. 경매 취하동이 있어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게 지분 경매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물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요. 낙찰 받았는데 받고 나서 경매 취하동의서를 써달라고 채무자 측에서 이제 연락 오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매각 대금 아니십니까?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때 뭐 이게 경매를 취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낙찰자가 없어요. 없으면은 채권자가 작성해주는 경매 취하서에 있습니다. 취하서. 경매 취하서 이것만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낙찰자가 있네. 이번에는 낙찰자가 있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는 채권자가 작성해주는 경매 취하서하고 플러스 낙찰자가 있으니까 낙찰자의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 경매 취하 동의서 요거까지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는 봐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있을 적에는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받아서 제출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낙찰자가 완전히 똥꼬지 피우는 거야. 봐가지고 경매 취하 꼴랑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는데 A4 용지에다가 거기다 뒤에다 이제 낙찰자 자기 어떤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몇 천만 원 부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례 오늘 실제 경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례는 제가 우리 이제 채널에서도 그런 방송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저의 지인의 지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사례입니다. 근데 그 제 지인이 이제 몇 년 전에 헐레벅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낙찰자 완전히 말 그대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를 하겠다. 그러면 낙찰자가 있으니까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말이죠. 나는 완전히 민사집행법에 너무 충실한 거야. 충실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법에는 보면, 낙찰자가 있을 때는 또 낙찰자니까 채무가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거기 덧붙여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까지 있으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조차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난 법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 안 해줘. 그럼 그 사람 상당히 바보 멍텅구리야. 멍청이야, 멍청이.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이거 있잖아요. 경매 취하 동의서 이거 없이도 경매 취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이거 제가 45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매 취하를 하겠다. 그럼 경매 취하 동의서 하면 약간 뭡니까? 입을 쭉 내밀면서 밀당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일반 물건이든 경매 취하 물건이든 어쨌든 경매 취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먼저 그 강제 경매 취하 원래 관련된 거 하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물건도 이게 지분 경매 이게요. 말씀드리려면 이제 끝도 안도 없어요. 진짜. 보따리 풀려면 한없이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천상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렇듯이 공개된 유튜브상 이 세상에서는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 몇 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중에 저랑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기회가 되면요. 그때 한번 자료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7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710만 원 딱 찍혀있네?
아니 세상에 말이죠. 700만 원 낙찰받아가 710만 원에 지분을 되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뭐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게 아닌 걸 제가 여기서 까발려 버리면요. 그 당사자가 상당히 난처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건 이제 여기서 이야기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방송 주제가 이제 경매 취하 동의세니까 경매 취하 동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 낙찰된 물건 중앙지방법원하고요. 남양주 지원에서 진행된 그 두 건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것은 지분 경매와 관계가 없는데 배당 철회를 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여기서는 보증금액이 얼마다 보니까 5억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인데 배당 철회했고 이 사건을 제가 그 저희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영상물 해가지고 오늘 낙찰됐더라고.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단독으로 낙찰 받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사건 까발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 분명히 재매각 나옵니다. 재매각 나온다 하더라. 그럼 오늘 입찰하셨던 분 말이지. 그냥 몇천만 원 떡 사드시는 게 아마 지금 이 시간쯤 해가지고 누구한테 코치 받았으면 막 상당히 머리 아플 걸요. 이거 한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죠? 왜 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의 몸을 왜 학대를 합니까? 학대하면 안 되지. 술 먹는 것도 본인 몸에 대한 학대잖아요. 학대. 그죠? 술, 담배,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로 경매 정보지로 이제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이건 아마 기존에 옛날에 뭐 낙찰되었던 사건인데요. 이건 뭐 그 당시 뭐 저희 카페 회원 사례도 아니다. 그 당시 다음 카페니까, 다음하고 지금 현재 네이버인데, 카페 회원 사례도 아니다. 그걸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요.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56,22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제가 잘 압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거 보시니까 2차 매각길래 해가지고요. 6명이 응찰하셨잖아요. 그죠? 6명이 응찰하셔가지고 김땡땡 이분이 보니까 와 4억 정도 썼었어요. 상당히 92% 같으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대금지가 기한 딱 잡혀 있잖아요. 그죠? 최종기일 결과에 의해 경매 취하가 돼버렸어요. 경매 취하. 이 건은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건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지분이 몇 분의 몇이냐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4.88 전체 면적 중에서 42.44니까 2분의 1 지분이죠. 그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잖아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온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지분 경매 진짜도 모르신다. 그럼 이게 천천히 잘 보시면 들어보시면요. 이 몇백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몇백만 원 돈 받아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째려보시라니까. 째려보시면요.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못할 것은 말 못해요. 그런데 어지간한 건데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해내가지고 이제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제 지분경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구나. 그것만 내가 딱 감만 잡으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라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등 오늘 박팡용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명자왈님 2등, 에리카님 3등, 할리오님 4등, 이명남님 5등, 빠삐용님 6등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허태구님, 룰루랄라님,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나사랑님, 톨님, 어호님, 그다음에 고공쌤 부동산TV님, 임상훈님, 윤집님, 윤호리치님, 이강희님, 네, 감사합니다. 최선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그루메님, 나는 나님, 마마까꿍님, 리키님, 어명이오님, 먼저 닉네임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어명이오. 닉네임 좋잖아요. 그죠? 네, 김윤님, 그 다음에 에리카님, 이동훈님, 박물님, 알까기 대왕님, 마마까꿍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따뜻하게 마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황소님도 얼굴 한번 봐야 되는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입시다. 봐가지고. 봄에 봄바람 살살 불 적에 한번 우리
번개 모임을 하든지 정기 모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간만에 몇 년 됐습니까? 3년 더 됐죠. 아이고 그냥 소주잔 한번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부 익선님, 허태구님, 인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화원님, 자연이 좋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리카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홍대희님, 이동훈님, 확 까발려 줄까요? 아유, 그게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개인 정보하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다음에서 카페 할 적에 카페 온도를 할 때 150건 이상 했다니까요. 이게 뭐 경매 취하통에서 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거나 대금 납부 안 하고 이거 그거 합치면 200건 넘어요.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하면요. 그게 조금 뭡니까 세밀하신 분들은요. 그 사건 번호만 딱 알면 이게 추적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히 이제 이 양반 얼마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걸 여기서 다 까발리면 못 까발린다니까요. 예. 까발리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음으로 양으로 항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인철님 감사합니다. 유도 소녀님, 유도하신 모양이시네요. 무서워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니까요. 이거 보시니까 어쨌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4억 원 이상으로 이제 썼잖아요. 그죠? 지분 경매도 보시면요. 사실은 지분 경매가 90% 넘으면 너무 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하가 되고 이게 경매 취하 동의서 이게 첨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니까 3,045만원 입찰 보증금 넣었다가 경매 취하 동의서 써드리고 어떻게 플러스 알파가 됐는지, 그게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 하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경매 취하가 되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2분의 1 지분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계략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 현재 경매 시장에서 보면요, 경매가 신청됐다가 경매 취하되는 것이 1년에 정확하게 만 건인데 2만 건인데 그건 없어요. 보통 보니까 7, 8천 건, 만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일반 주거용 부동산만 하더라도 한 몇천 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데, 저는 간혹 엉뚱한 생각을 많이 잘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경매 취하통에서 한 장 써주는데 예를 들어 200만 원만 받는다. 그럼 내가 이거 1년에, 왜냐면 딱 봐가지고 요거 경매 취하 되겠다 그러면 1차기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능력만 된다면, 봐라, 건당 200이지? 그러면 1년에 내 100건만 하면 얼마야? 2억이네? 맞죠? 맞잖아요. 맞죠? 그죠?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2억이네. 그러면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2억이 수익이 발생됐는데 세금을 난 정말로 내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납세의 의무를 내가 부담을 하고 싶단 말이지. 국세청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2억 벌었걸랑 근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과연 국세청에서 이거 세금 매기겠습니까? 못 매기잖아요, 이거. 2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킬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봐가지고 1년에 보통 한 7천 내지 한 8천 건 정도, 말씀 나온 김에 경매 취하가 몇 건 되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또 방송하다 또 쓸데없는 것이 한다, 그죠? 여기 하면요, 간편 검색해가지고, 용도, 법원, 검색하기 일단 눌러보죠. 검색하기 눌러가지고요. 경매 결과가요, 취하 눌러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2023년 2월 15일이죠. 그러면 2022년 2월 16일, 2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요게 이제 이 경매 취하잖아요. 경매 취하된 거 검색하기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경매 취하된 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6,620건 경매 취하됐잖아요. 와, 그 중에서 보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파트 요거 참 째려보고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있잖아요. 다세대, 다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린주택, 오피스텔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줄 요거만 대략적으로 합치더라도 올 1년 동안 내가 1,500, 2,000건에 2,800에 뭐 3,000건, 한 3,000, 한 3, 400건 정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절반, 경매 취하된 물건의 한 절반 정도가 이게 저 아파트는 이런 유형의 물건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예?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남 지원 그 경매 이겁니다. 이건데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그럼 이게 왜 경매가 취하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봐가지고요. 2분의 1 지분에 대한 그 1차 감정 가격이 4억 3,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8억 7천만 원 되거든요. 이 아파트의 감정 가격이 8억 7천, 그러니까 감정이는 언제 2018년 11월 달에 이때는 시절이 좋았지요. 시절이 좋았죠. 근데 어쨌든 8억, 이 당시 8억 7천만 원 했다 이거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4억 3,50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8억 7천인데 채권자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인데 보니까 2,900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야. 3천만 원도 안 되니까 에이 봐가지고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켓도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경매 취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항상 이제 지분경매 여러분들 보실 적에 특히 지분경매 경매 취하 잘 되더라고. 그래서 지분경매 보실 적에요. 딱 경매 취하 될 것인 된다. 그러면 어쨌든 봐가지고 내 저기 발품 팔았으니까 막걸리 값이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허벌나게 임장 가가지고 말이지 그 부동산 가가지고 그 사장님 하면서 말이지 눈치 코치 봐가면서 매매가 조사해가지고 입찰했더니 우와 경매 취하돼 버리네 봐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 취하된다면 이제 경매 취하 동의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는 앞으로 이 경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시다. 막 법을 가지고 막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제가 싫어. 우리가 법률 학자입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럼 나는 내가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여기 보니까 경매 취하가 되겠다. 경매 취하가 되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경매 취하 통해서 써줘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서 막걸리 값 정도 벌어야지 생각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에서 연락이 안 온 거야. 깝깝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봐가지고 그전에도. 경매 취하를 노리고 1차 기일에 훅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와 저쪽에서 연락이 안 와버려. 그 사례는요. 그것도 제가 사실 이건 이제 제 카페 온 사례라서 정보제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기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하도 개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지금도 보면 이 원고도 꼭 그대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여 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지분이 아마 22분의 2지분이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11분의 1지분이잖아요. 그죠?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얼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느냐 하면 그 청구 금액이 한 300에 400, 얼마 이게 채권자의 청구액이 상당히 소액이에요, 소액. 그러니까 이분이 1차 기일날 해가지고 슉 들어가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1차 기일날 두 사람이 응찰하셨는데 1등과 2등이 그 당시 저희 다음 카페 회원이었어요. 이거 서로 몰랐는데 이 두 분들이 그때 저희 카페에서 정기 모임 할 적에 번개인지 할 적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2등이 그거 내가 들어간 건 당신이 1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등과 2등은 이제 했는데 2등으로 이분 떨어졌고 근데 오히려 이분이 떨어진 게 돈 버는 거야. 이 양반 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1차 기일날 훅 들어갔냐 그러니까 청구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지분도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훅 1차 기일날 한마디로 상대방들은 말이야 어떤 미친놈이 1차 기일날 지분경매 입찰 들어오겠노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데 갑자기 훅 이제 허를 찔러버린다 이거지. 허를 찌르게 되면 상대방은 어머야 하면서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하면서 이 1차 기일날 들어가셨던 분이 이게 훅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연락이 없는 거야. 봐가지고 깜장해버려.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연락이 없다. 저보고 어떡하란 말을 봐가지고. 상대방이 연락이 없는 거 저보고 어떡하란 말을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하냐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상당히 총액 상당히 뭐 200인가 300밖에 안 돼서 상당히 소액이야. 예, 소액인데 와가지고 이게 상속 부동산, 요거 여러분들 상속 부동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상속 부동산이에요. 상속 부동산인데 처음에는 여기 아마 모친 명의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저쪽 지방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모친 명의로 이게 이 아파트가 소유권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봐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예. 남편하고 자제분이 그때 4명인가 5명 정도 있더라고. 이게 상속,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분이 1차 길날 입찰 들어갈 당시에 보니까 할아버지는 등기부등본에 딱 자기 집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 양반, 잘 됐다 이거지. 왜냐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당의 경매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요. 내가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되팔기 쉬워요. 왜냐면 할배 확 이게 지분 경매라니까. 가가 뭡니까 위력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한번 쪼는 거지 봐가지고 확 그냥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확 그냥 경매 집어넣을까 말까 이러면 자식들이 어머여 하면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분도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탐문조사를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 당시 입찰할 당시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봐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말이지 돌아가시려면 이분의 지분에 대해서 또 5명 자식들한테 그 상속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어. 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기부등본 직분이 할배 살아 계시네. 이거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낙찰 받으러 할배 돌아가셨네. 그러면 돌아가셨네. 근데 나머지 상속권자들,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 깔아놓는 거야, 봐가지고. 물건도 보니까 저기 아파트인데 이게 큰 금전적인 가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상속, 권자다 할지라도요, 지분 누가 낙찰 받잖아요. 그럼 제가 막 박수 칠 것 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박수 치는 그런 물건 들어간 낙찰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라도 살아계시면은 이게 참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저희 카페 통해가지고 2번을 봤어, 2번. 이분은 한 번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은 보니까 지분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2사람이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대방 전세 상속권자들한테 야 빨리 상속 등기해라. 그러면 상속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비용 들어가면 뭐하러 합니까? 몰라. 내 깔려 나버려. 그럼 결국 이 두 사람이 돌아가신 이 물건 낙찰을 받으시면요.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래. 이 2건을 대위에 의한, 이거 지분 경매 자칫 잘못하면요. 진짜 골치 아프다니까요. 이쪽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하고, 이 양반도 보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짱 하는 거야. 황소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있었어요. 근데,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요 아버님 지분 이게 자식들한테 다 이제 지분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상속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인간들이 봐가지고 이제 경매 취하 경매 취하는 안 되고 일단 뭐 상속 등기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봐가지고 뭐 지분을 사니 많이 이렇게 뭔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봐가지고 할 건 다 했어요. 가등기하고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또 가처분 등기하고 해도 꼼짝을 안 한 거야.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보니까 A씨에서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하고, 이거 제가 방송할 때 막 이야기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다 보니까 꼼짝을 하는 거야, 봐가지고. 그 어떡한다 하도 법원에서 판결문 받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아파트 전부를 경매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차 길날 1차 가격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조금 더 늦게, 그것도 2천만 원보다 더 높게 써버렸어. 예를 들어 한 2천 500 정도 썼다 치자 이거죠. 경매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11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을 받다 보니까 한 돈 1천만 원 정도 배당 이게 여력이 나와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어설프게, 학원 가가 지분 경매 몇 번 듣고 말이지 대충 들어갔다. 오늘 지금 저 남양주 지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 100% 이게 역경매 대상이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상대방 저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역경매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전 착하잖아요. 전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지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지분 경매에서 당한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요. 몰라서 당한다 이거지. 예. 그렇다면 이게 방법을 살짝 이야기해 버리면요. 상대방 지분까지 완전히 비틀어 버린다면 오늘 지분 낙찰 받았으면 어쩔 텐데 꼼짝달싹 못해요. 한 4천만 원 정도 입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자기만의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분을 낙찰 받았다?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분 강의가 있더라 들어보니까 특히 안종현이 하는 이야기 보니까 뭐 지분을 뭐 팔아라? 지분을 사라? 그래서 받고 나서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은 상대방에서 의와가 지분 파시오? 근데 이게 상대방에서 미동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죠?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안 움직이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경매 이것도요, 임장활동 똑소리나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듯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요, 연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이야기도 아마 제가 앞으로 몇 번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가셔가지고 할배 살아계신겨, 할매 살아계신겨.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 봐가지고. 이게 내가, 아이고, 임장할 적엔 할배 살아있죠? 살아있다, 이게. 낙찰 받고 나서 등기 이전하는 고사에 또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돌아가셨을 적에 봐가지고, 말 그대로 그래. 이게 몰라요. 자식들 간에서 서로 우애가 깊어가지고 말이지, 아, 형님, 이게 아버님, 어머님의 추억이 깃들은 그런 주택인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계속 전송 유지시킵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형제지간에 우애, 돈독한 사람 있는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도생.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한번 잘 사는 저 형제 막 배 아파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 배가 아파버리잖아요. 배가 아파버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도 보니까, 자기 지분 이렇게 되면 이또 주택수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꼴랑 뭐 재산 가지고 하긴 모르죠. 서울 강남에 말이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유, 지분도 한 10억씩 떨어진다면, 오, 괜찮죠. 근데, 꼴랑 지방에 뭐 지분 약통하는 게 있다면, 띡 해봤자 내가 내 지분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세금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머리 아파. 그런데 저야 되게 1차기 1년 짜잔! 해가 이런 사람 딱 나타나면 완전히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역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단순하게 지분경매 입찰하신다 했을 적에 그냥 뭐 단지 뭐 권리분석하고 배당표 작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배당표 작성할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봐가지고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막 배당표 작성에 뭐 엄청 막 신경을 쓰시더라고. 동시배당 뭐 20배당 뭐 순환배당 뭐 흡수배당 뭐 어쩌고저쩌고만 나와요. 그래서 그건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건 왜 자꾸 저는 그런 영상, 제 다른 채널 영상 이야기 안 할게요. 중요한 것은요, 이건 이제 항상 비유를 듭니다. 왼쪽 어깨가 가렵잖아요. 그죠? 왼쪽을 끌어야 되죠. 그죠? 근데, 왼쪽을 안 끌고 오른쪽을 벅벅 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어깨. 피봐버리잖아요. 피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가 가려운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끌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도 오시니까 가등기 치고 가처분 등기 치고 공유물분할 소송하고 경매 신청했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가죠. 그죠? 어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또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거.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인데. 대위에 의한 상속.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분 같은 6군데 돈이 들어가는 거야.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 다 이런 생각합니다. 야, 뭐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였으면 이분이 자기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 등기 비용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에서 안 주면 어쩔 텐데 봐가지고. 그런 건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걸 감안을 해가지고, 띵동, 알겠어, 그래, 봐가지고,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 특히 빌라 같은 게 임장 간다 해서 초인종 눌러보세요. 그러면, 누를 거, 뭘 거, 뭐, 초인종 누르면 안에서, 누가 나와서 잡아먹는 줄 알고 말이지, 초인종도 제대로 못 누르더라고, 그죠? 근데 가서 좀 눌러보시라, 이거죠.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옛날 그거예요, 봐가지고.
야, 저 구이동 쪽에 빌라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입찰 들어간다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입찰 들어간다고 이제 현장 딱 가보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많이 왔던지 그냥. 이 바깥에다 저 종이에 A4 용지에 적어놨어. 아가 자고 있으니까 초인종 누르지 마시오 이런다면서. 좀 안에도 내부 봤어요. 어떻게 초인종 누르지 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똑똑 두들기면 되잖아요. 어? 왜 그래? 아, 나 초인종 안 눌렀다고. 그런 식으로 안에 내부 보는 거지, 봐가지고. 보고 뭐 문 안 열어주면 말고. 우리 이런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 혼자 사기도 전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어? 낙찰 받기도 전에 야 이거 양도소득세 얼마 내야 되나? 와. 어?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말고 빠꼼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도 낙찰 못 받는 거야 봐가지고. 바보 멍충이들. 그 사람 많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왁구만 딱 잡히면 들어가 버려야 돼. 들어가가지고 일단 받고 나서 하마들은 일 저지르고 나서 고민해야지. 응? 저질러기 전부터 맨날 고민하는 거야 봐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그거 가보니까 조폭 합숙소면 어떡하지? 아들이 삼각팬티 입고 그냥 바벨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지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봐가지고. 예. 우리는 이게 안정희 경매 TV 채널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이다. 일단 저질러셔야 돼요. 저질렀는데 그냥 아무기나 저지르면 안 된다니까. 앞뒤 딱 재봐가지고 이게.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앞뒤 재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띵동 눌러가 할배 살아 계신교가 아마 안 물어봤을걸요. 또 이제 두 사람 이게 돌아가신 것, 이분은 돌아가신 건데 이분이 입찰하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조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나아가서 등기부 동본상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봐가지고. 그죠? 왜 안 했냐? 그거는 따지지 말아요. 그냥. 안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님이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돼 있다 그러면 이 양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어떡할 건데 봐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방에서 꼬리를 내려가지고 집은 내가 빨리 나 우리한테 파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거든. 상속 등기도 안 해버려.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어쩔 건데 봐가지고. 빼박입니다. 빼박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판단을 좀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이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이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비교적 소액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경매 취하가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봐가지고 8억 7천만 원 대비해가지고 2,900만 3천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취하가 되지 않았겠네요. 그것도 경매 취하다 보면 이게 경매 물건에 있어서 이미 경매 종류가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강제 경매 이런 물건을 고르셔야지만, 왜냐면요,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낙찰자 본인 모르게 해도 경매 취하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 취하시려면요, 임의 경매하고는 틀립니다. 맨 먼저 첫 번째, 경매는 강제 집행이니까 강제 집행을 스탑! 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경매는요, 민사집행법 절차법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돼 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이게 이제 1번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봐가지고 이제 청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때도 낙찰자 경매 취하당에서 필요 없다니까요. 청구 이의소는 뭐냐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있잖아. 이 사람이 금액 2,9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갚아. 그래 나서 경매 비용까지 다 이제 준다 이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나 돈 안 몰라. 막 도망 다니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법원에다 공탁하면 되지, 채무자가. 공탁 딱 해놓고 나서 다음에 청구이소로 제기한다. 청구이소 원인이 뭐냐, 이게. 채권자 이 사람의 청구액을 내가 다 갚았다. 가니까 이 인간이 안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공탁했다 해가지고 공탁서 하나 딱 첨부해가지고 청구이소송 제기하면요. 채무자 100% 이겨버립니다. 그죠? 그 청구에 소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매를 취하를 시킬 거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번거롭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구에 소적한다면 어떤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 원고 피고해가지고 법정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일단 채권자가 피고의 사람이 돈 다 받았으면요. 채권자가 이렇게 청구에 소송 제기했잖아요.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거든요. 변론기일 잡히면 이제 법원에 법정 가면 이제 판사님이 원고 피고 이랬는데 그때 피고의 사람 안 와도 돼요. 왜? 지돈 다 받았는데. 그러면요. 피고가
재판 출석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법원에서는 이런 원고가 주장한 바를 피고가 다 인용하는 걸 알고 그냥 막바로 이제 판결 내려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신속하게 그 사건이 진행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게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여기서 요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경매 이겁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예요.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만 있으면은 채권자 이 사람한테 경매 취하서를 받고 그다음에 경매 취하 동의서도 하나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쫙 제출해 버리면 짠짠해 경매는 여기 취하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예. 요거 하나 하고요. 잠깐만. 커피 향기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커피 향기님 때문에 또 내일은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이 건 관련해 가지고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시지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면요. 이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예, 2019년 10월 8일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 취하 동의서 제출. 맞잖아요. 예? 경매 취하 동의서 제출입니다. 뭐 이거 경매 취하 동의서 그냥 공짜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만 이제 카페에 깝깝하게 질문하는 장관이 있더라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을 써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런 거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 깝깝해. 예, 그죠? 그래서 일단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경매 취하 동의서 뭐냐? 그냥 막 나와니까 육하원칙에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이거 경매 취하를 한다 하길래 내가 이 사건 관련해서 경매 취하했다는 동의를 합니다. 위 동의 낙찰자 김계동 이름 쓰고 도장빵 인감도장 찍어야 됩니다. 인감도장 찍고 뒤에다가 인감증 첨부해가지고 그냥 주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2부 방송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기 하방 제46강 1기가 아니고요.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